먼저 밝혀둘 건 이 비현실적이고 소름 끼치는 일은 정말 100% 실화입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지만 그때 생각을 하나하나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웬만하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라도 하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년을 거슬러서 고등학교 2학년의 시절,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부산의 한 인문계 고교에 다니고 있었고 성적도 웬만큼 나와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었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야자가 끝나고도 정독반에 남아서 11시까지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날 역시 11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었고 11시가 되자 친구하고 같이 집에 가려고 했었죠. 근데 모르고 교실에 보조 가방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 안에 핸드폰도 있었는데 학교 밖으로 한참 나왔는데 저는 망연자실했죠. 그래도 착한 친구가 저랑 같이 학교로 다시 가줘서 보조 가방은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 가방 안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서서 친구랑 같이 가방을 전부 뒤졌어요. 근데 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친구의 표정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시간은 11시 반을 넘겨버렸죠. 아무래도 교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안 가져온 것 같았어요. 폰에는 교통카드도 달려있었고 친구는 자기 차비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핸드폰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겁도 없이요. 진짜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봐요. 학교는 디귿자형이었고요. 저의 교실은 운동장에 서서 바라보면 왼쪽 건물이었습니다. 내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저랑 친구는 정독실 쪽에 있는 경비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학교 안에 들어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내일 찾으라고 했는데 그때 집에 걸어가더라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요. 친구 표정이 계속 썩어 있어서 친구는 경비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래도 따라온다는 친구를 떼내고 저는 교실이 2층에 있어서 금방 다녀오겠다는 생각으로 저 혼자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건물은 경비 아저씨가 점등하시기 전이라서 복도에 듬성듬성 불이 켜져 있었죠. 그래서인지 무섭진 않았어요. 그때까진. 제가 교실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제 책상을 뒤져 핸드폰을 꺼내들고 복도에 나왔을 때쯤, 그때 보지 말았어야 했는지 아니면 보고 도망친 게 다행인진 아직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그때 전 맞은편 건물을 무심코 봤습니다. 그때 전 봤어요. 맞은편 건물 3층 듬성듬성 켜진 복도 불빛 밑으로 서 있는 그 무언가를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안경을 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날 역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나쁘진 않아서 교정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날은 차라리 제가 눈이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날이었죠. 그것의 생김새는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건 분명히 저랑 눈을 마주쳤고요. 또 그건 기이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직감적으로 저게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뚫어져라 쳐다본 지 5초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게 왼쪽 편으로 그 이상한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차의 속도라기보단 자전거 정도? 빨랐습니다. 엄청 빨랐죠. 사람의 속도가 아닌 속도로 왼쪽으로 뛰고 있는 그걸 넋놓고 보다가 전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땐 그게 맞은편 건물의 2층 계단에 내려가고 있을 때였죠. 그것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던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저건 춤이 아니라 관절을 꺾는 거구나. 그때 전 머릿속에 2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학교 복도는 모두 이어져 있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 전 그때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으로 복도는 짧아서 금방 계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에 다다라서 제가 뒤돌아봤을 땐
그건 미친 속도로 이미 복도 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움푹 패인 눈, 새까만 몸체. 절 보고 씩 웃은 줄 알았지만 그건 애초에 웃는 것처럼 입이 아주 크게 찢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복도는 겨우 달려왔다 치지만 문제는 계단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 계단에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미친듯이 후들거렸기 때문에 평지가 아닌 곳을 제대로 뛸 수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전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현관 앞에서요. 달려나가면 되는 건데 달려나갈 수도 없었고 다리는 이미 풀렸고. 그때 바로 위 계단에서 기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빨 가는 소리 비슷한 소리랑 뼈를 씹어먹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는 그 소리. 그때 저는 잡혔구나, 난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을 했죠. 전 체념하고 그것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내려오진 않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발소리가 났어요. 그게 달려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전 그때부터 미친듯이 기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듯이 기어서 운동장까지 나왔죠.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몰랐고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것도 몰랐죠. 그때 뼈를 꺾는 소리도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는데 전 그냥 미친 듯한 공포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정신이 들고 보니 친구가 달려와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미친듯이 도망치느라 친구가 달려오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그건 뭐냐고 물었어요. 친구도 봤더군요. 그런데 상황 설명이고 대답이고 뭐고 진짜 친구 다리를 잡고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집에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막 울었어요. 그때는 정신도 없었고 그게 당장이라도 절 낚아채서 제 관절까지 꺾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제 다리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친구랑 저를 택시를 태워서 보내주셨죠. 전 그때의 일을 설명할 겨를이 없어서 결국 펑펑 울기만 하다가 집에 왔어요. 제 발목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저는 엄마랑 같이 새벽 시간에 응급실에 다녀와야 했죠. 다시 집에 와서는 한숨도 못 자고 엄마한테 붙어서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서 전 이틀 동안 쉬면서 좀 안정을 취하려고 했어요. 낮에 발목에 대한 처치도 병원에 가서 다시 하고요. 그날 밤에 제가 봤던 건 착각은 분명히 아니었고 환각도 아니었기에 공포를 떨쳐내는 게 쉽지 않았죠. 물론 주말에 친구가 와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절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왜 그때 건물 쪽으로 뛰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친구 말로는 경비 아저씨는 제가 건물에 들어가고 나서 정독실 건물 문을 잠그러 가시고 밤이고 혼자 들어간 제가 걱정돼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더랍니다. 그러더니 계단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뒤로 이상한 사람이 춤을 추면서 저를 쫓아오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건물로 뛰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는 처음에 저처럼 멀리서 봐서 춤을 추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군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제가 그 후로 그걸 보는 일은 없었어요. 친구는 그 후로 다친 저의 곁에 매일 찰싹 붙어서 다녀주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따라와 주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정말 고마운 친구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 일의 후유증은 수개월을 갔고 그 후로 야자는 다시는 못하고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를 했어요. 친구도 같이요. 지금도 밤에 길을 가다가 저희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건물을 보면 움찔할 때가 많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그 절박하고 공포에 쩔어있던 제 심정을 이야기로 다 담을 수 없었지만 무섭고 흥미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